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적인 얘기보다도 구조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해봤어요. 좀 기사도 괜찮아서 이게 히트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꽤 괜찮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지난 5일에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테오젠 부사장이 한번 이제 MAH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한 건데 내용 즉슨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규제 건의와 관련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신약과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다들 제약사에서 출발하였고 제조 시설을 출발했다 그런 부분이고 개발사는 위탁 제조를 하게 되고 CMO는 수탁 제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간데 위탁 제조에서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이제 제품의 제조나 품질 관련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CMO에 맡겨야 되는 거고 CMO의 역할들이 나눠져 있을 때 각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CMO와 이슈가 발생됐고 약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걸 한번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고자. 자, 그래서 일단 K 바이오 업계 전반이 공감한 제도 바로 이제 MAH 제도. 요거는 한번 제가 메모장을 켜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MAH 제도. MAH. 자, 이게 지금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온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왜 지금 중요한지 사실 이게 알테오젠 부사장이 말해줬고 저도 알테오젠을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해 나가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MAH 마케팅 어소리제이션 홀더. 그래서 이게 품목 허가권자입니다. 품목 허가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신약을 개발했어요. 개발한 회사가 직접 품질을 책임지고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만 품목 허가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만 품목 허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개발사가 직접 출하와 품질 관리를 주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쵸? 의아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을 사례를 볼까요? 선진국. 자, 그리고 일본까지 이미 이게 보편화되었어요. 보편화. 자, 그래서 개발사는 CMO 생산에 맡기더라도 품질 그리고 출하 그리고 안정성 관리 권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제도가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 구조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의약품 개발사는 실제 품질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어떻게 법적으로 최종 출하 승인 권한이 없어요. 자, 결국 위탁 생산 CMO 위탁 생산 업체가 최종 품질 책임을 이제 지는 구조인데 이 경우에 만약에 제품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책임을 과연 어디로 줘야 됩니까? 에 대한 부분이 분산이 될 뿐 아니라 불명확해집니다. 자, 알테오젠의 사례를 봤을 때 알테오젠 최근에 글로벌 허가를 앞두고 있죠. 아이럭스비 요거를 이제 개발했지만 원료와 완제, 패키징까지 여러 회사가 나누어 맡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불분명해집니다. 자, 개발사 입장에서는 책임은 지고 있지만 권한은 없어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와 해외들의 이제 선진국들의 차이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서 좀 이걸 다 이제 지고 정리해 보면 미국은 의약품 허가 신청자를 어플리케이트 하라 하며 전 과정에 대한 품질 안정성 책임을 직접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전 품질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책임을 직접 지도록 규정했어요. 의약품 허가 신청자를. 그리고 유럽 EU 내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MAH 요게 있어야 돼요. 이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QP 이게 Qualified Person을 통해 최종 품질 승인을 내립니다. 자, 우리나라 약사법상 위탁 생산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출하 승인 권한은 제조업체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사가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이 차이가 결국에는 국내 바이오텍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MH 제도가 가져올 변화에서 봤을 때는 자,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겠죠.
잘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제조 설비 부담 없이, 투자 부담 없이 연구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효율화. 원료 완제 패키징을 글로벌 CMO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도 품질 통제권은 어떻게 개발사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강화. 개발사가 직접 품질과 시판 안정성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업계 전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기존의 제약사, 제조설비 보유 기업 구조에서 개발사가 제품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과제를 봤을 때, 자, MAH 이거를 이제 제도를 도입하려면 약사법 개정과 다수 고시 변경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럼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안전 문제, 그리고 책임 소재 명확화, 이런 부분 등도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근데 업계 전반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이제 K-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공감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MAH 제도는 단순히 사실 제약사 한 곳,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오텍의 넘버원 이제 알테오젠 부사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쩍 손을 들어서 이제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비단 이제 알테오젠만의 요구가 아니라 바이오텍 전반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K바이오 산업 전체 체질을 바꾸자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알테오젠 사례에서 봤듯이 기술력 있는 개발사가 품질과 출하를 직접 책임질 수 있을 때 글로벌 경쟁력은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K바이오가 요구하는 이제 MH 제도, 이것이 바로 향후 업계 판도를 바꿀 핵심 제도 개혁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어떻게 좀 최대한 풀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미국, 유럽, 일본 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쳐져 있다. 나름의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제가 2016, 17, 2017년부터 약간 지금까지 한 7, 8년 정도 바이오 쪽 계속적으로 빌드업하면서 공부해오고, 물론 제가 전공자는 아니고 그냥 투자 관점에서 본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좀 발전해 왔는데 제도적으로도 조금 이게 뒷받침이 되면은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네, 이상 코드블랙이었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